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음과 모음의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콩트가 들려주는 실증주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콩트가 주창한 계몽주의와 실증주의에 대해 알아보았죠. 그리고 이어서 이러한 사상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그것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고도 말씀드렸죠. 그럼 실증주의가 나타난 배경을 살펴볼까요? 계몽주의와 실증주의가 나타나기 이전의 시기는 흔히 암흑의 시대라 불리던 중세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이 가톨릭 교회의 교황의 권한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였어요. 이전까지는 순수하게 종교적인 교리로 사람들을 이끌던 교회가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의 교황은 종교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권력을 장악했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일반 대중에게는 이 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과 숭배를 강요했죠. 그러면서 이 가톨릭 교회는 자신들의 세계관, 종교관, 철학만이 진리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를 조금이라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그런 사상을 무조건 억압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럴수록 사람들은 잘못된 신념과 종교관에 빠지게 되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또 진정한 진리란 무엇인지 판단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온갖 미신과 비합리적이고 비객관적인 사고와 철학이 난무했습니다. 오로지 신 중심의 세계관에 빠져있던 거죠. 이렇게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가톨릭 교회와 그들이 만들어낸 이 신중심의 세계관에 대항하여 나타난 것이 바로 계몽주의였습니다. 다양하고 자유로운 사상을 억압하고 오로지 신에 대한 절대 믿음만을 강요하던 어두운 시대, 그런 이제 암흑의 시대에 대항하여 이 신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 인간의 이성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이를 깨우치고자 했던 이 계몽주의, 실증주의가 탄생하게 된 거죠.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과정을 우리 책의 표지에서 아주 재미있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우리 책 표지 그 앞에 나와 있는 이 사파인데요. 먼저 앞에서부터 볼게요.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한 남자가 있었다. 여기서 한 남자란 중세시대 그때 당시 신중심 세계관에 빠져있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겠죠. 이때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할 때에도 신의 뜻을 구하고 집안 형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모두 신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극단적으로는 굶어 죽어가는 것마저 주의 뜻으로, 신의 뜻으로 여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두 이 가톨릭, 신중심의 가톨릭 교회의 신중심의 세계관 때문이었는데, 이렇게 비합리적인 가톨릭의 반기를 든 사상가들이 등장하면서 계몽주의가 탄생하게 된 거죠. 여기 보시면 콩트도 있고요. 데카르트, 그리고 베이컨, 흉, 뉴턴과 같은 학자들이 있네요. 모두 이 계몽주의자, 그리고 실증주의가들이었는데요. 이때 계몽주의의 특징은 바로 과학과 이성의 만남이었죠. 콩트는 바로 이러한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여기서 뭔가 싱거워, 양념을 더 넣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콩트는 이 계몽주의의 원래 사상에다가 진리, 실험, 사랑 등의 개념이 더 보태어진
그런 실증주의를 탄생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다가 사랑이나 가족의 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인간 본연의 인간 중심적인 사회학을 탄생시킨 거죠. 이런 모습은 아마 콩트의 이 깐깐하고 독특한 성품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멀어졌다는 것을 좀 재미있게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쭉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다소 낯설었던 이 계몽주의, 실증주의 이런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제 콩트의 사회학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콩트가 실증주의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사회학의 기본 전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연현상에 일정한 법칙이 있는 것처럼 사회에도 그런 법칙이 있다는 거죠. 바람이 불고 구름이 생기고 비가 내리고 때가 되면 계절이 변하는 이런 자연현상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죠. 이건 바로 일정한 법칙에 의해 벌어지는 현상들이죠. 마찬가지로 콩트는 사회 역시 어느 한 부분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는 그런 법칙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경제, 정치, 문화, 노동, 종교 등 다양한 부분과 조직들로 사회는 구성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콩트는 우리 사회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이런 한 가지 혹은 몇 가지만을 연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다양한 부분과 조직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죠. 따라서 콩트는 이 사회학은 유기적 연관을 가진 사회 전체를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콩트는 사회 전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바로 가족을 꼽았는데요. 바로 가족이 이 사회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는 사회의 기본 구성 단위를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 이루어진 가족으로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가족이라는 건 무조건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본문에 나온 창혼의 가족처럼 할머니와 형, 동생 혹은 성서윈의 가족처럼 할아버지와 손자만으로 이루어진 그런 가족도 한 집에 모여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족이죠. 콩트는 바로 이러한 가족이 안정되어야 행복하고 발전된 사회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바로 가족이 바로 이 사회를 이루는 기본이기 때문이죠. 이때 가정이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콩트는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요. 이 사회가 완성되려면 여성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죠. 그는 여성은 사랑할 줄 알고 또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가진 사랑으로 이 사회성을 우세하게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때 이 사회성이란 바로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자신의 이익만 내세우지 않으며 사회의 공론을 생각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콩트가 말한 여성의 힘인데요. 콩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데에는 역시 그 배경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